많은 분들이 메르세데스 엔진과 열 부분의 압축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엔진이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페라리와 혼다를 포함한 팀들이 메르세데스의 출력 및 압축 비율에 대해 불만을 표했으며 이 솔루션이 레드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고 앞으로 피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메르세데스의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팀들이 걱정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과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인 전기 부문에 대한 메르세데스의 또 다른 혁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9년 페라리 엔진 스캔들을 떠올리며 불법이거나 불법으로 추정되는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0 시즌에 FIA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있으며 페라리와 연맹 간의 비밀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 에피소드를 약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모든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최근 업데이트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연맹에 따르면 메르세데스의 비합법적 엔진이 2026 시즌 동안 경주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팀이 2027년에는 완전히 합법적인 파워 유닛으로 돌아가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팀도 이 솔루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맹이 이 솔루션을 제안한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2026년 동안 이 메르세데스 엔진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2027년에는 엔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100% 규정적이고 합법적인 상태로 올해 사용될 메르세데스 엔진이 가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가 움직이면서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와 엔진이 차가울 때 압축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차가울 때는 모든 이하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압축 비율은 1대 16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차량이 움직일 때 압축 비율은 1대 18로 차량이 움직일 때와 엔진이 뜨거울 때 더 높은 압축 비율을 가지게 되어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켜 서킷에서의 동력 이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며 많은 사람들이 메르세데스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항상 포뮬러 1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으로는 메르세데스가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발견한 기술 혁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시점에서는 메르세데스 엔진이 규정에 맞지만 주행 중에는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규정을 우회했다. 이것을 생각해낸 엔지니어들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이므로 불법이며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피어가 기준을 세우면 모두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메르세데스의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포뮬러 1에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래서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메르세데스가 가질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비율이 0.4라고 합니다. 사실 이는 꽤 놀라운 일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료, 압축 한 개를 활용하면 한 바퀴당 최대 4.4초까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한 바퀴당 0.4초에 해당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 팀의 타이틀 희망이 이미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이 0.4초라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다른 팀들, 즉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페라리, 아우디, 혼다를 생각해보면 레드불은 메르세데스의 동일한 시스템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만약 이 엔진이 멜버른 이후 즉 시즌 시작부터 허용된다면 그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볼 예정인 전기 부분에서도 메르세데스가 또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이점은 연맹의 보고와 팀 간의 합의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026년까지 이 엔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2027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2026년에는 열 부분에서 0.4의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중에 전기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기아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메르세데스 시스템을 금지하고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네 팀을 모두 경기에서 제외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르세데스, 윌리엄스, 맥라렌, 알파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의와 가능한 실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고된 타협안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팀이 2027년에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비규격 엔진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팀들이 반대하는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것이며 연맹이 제안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다른 팀들은 이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엔진으로 1년 동안 경주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메르세데스가 피스톤 부분을 재설계하여 파워 유닛 내부에서 확장 및 수축하여 주행 중에 1:18의 압축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을 재설계해야 하지만 이는 메르세데스에게 상당한 불리함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엔진의 일부를 재설계해야 하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아마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닥터 홉스의 분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엔진 압축에 대한 트릭과 관련하여 팀들이 추가 성능위를 얻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새로운 엔진 규정으로 인해 이는 특정 시리즈에 한정되지 않은 모터 스포츠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로서 신뢰성 있게 일을 수행할 방법을 찾은 팀에 대해 전적으로 존경합니다. 실린더 내부의 열팽창은 발생하지만 널리 처방된 재료를 사용하는 부품으로 이 팽창을 설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반복 불가능하게 하며 이상적이지 않고 대량의 블로우바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가 이 해결책을 찾은 것에 대해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유일한 것은 실린더가 팽창하고 피스톤과 링이 동등한 비율로 팽창하여 압축을 위한 부피를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부품들은 모두 재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확장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부분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 내부의 다른 부분도 고온에서 확장됩니다. 그 인터페이스는 슬라이딩 표면 사이의 마찰로 인해 상당히 열적으로 부하가 걸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표면이 서로 접촉하며 여기에서도 엔진 부분에서 상당한 열 증가가 있습니다. 제가 소름이 돋는 것은 실린더 내의 차가운 지점이나 아래 형성으로 인한 국부적인 과열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균일하게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블록의 냉각 원리는 정말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메르세데스를 더 지지하며 그들이 지난 몇 동안 메르세데스 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포뮬러 1에서 항상 해왔듯이 규칙을 우회하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포뮬러 1에서는 많은 팀들이 항상 규칙을 우회하고 규정의 한계에 있거나 거의 넘어서지만 검증에 들어가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우 메르세데스가 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닥터 홉스는 메르세데스가 찾은 것에 더 찬성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반대하며 2019에서 2020년의 페라리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닥터 홉스의 말에 따르면 훌륭한 해석입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열팽창만으로 이 압축 델타를 얻는 것이 아마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사실이라면 다른 무언가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소문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그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겨울 휴식 기간 동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소문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지만 엔진 내부의 확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르세데스가 파워 유닛의 열 부분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든 리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메르세데스를 떠나 레드불로 갔으며 그 비밀을 레드불에 말했다고 했지만 팀 내의 비밀 정보는 공개되지 말아야 합니다. 닥터 홉스는 말하길 포뮬러 1의 경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팀에 따라 표준 가든 리브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원한 것을 거의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포뮬러 1의 삶입니다. 그래서 팀이 때때로 특히 민감한 지적 재산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일부 직원에게 가든 리브를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팀 매니저나 기술 감독은 일반 엔지니어보다 더 긴 가든 리브를 가지며 이는 그들이 다른 팀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더 기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든 리브에 관한 이야기와 메르세데스에서 레드불로 전해진 비밀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포뮬러 1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드불이 이 정보를 먼저 얻고 메르세데스 시스템을 복제하려 했다면 비난받아야 할 것은 엔지니어들이 아닙니다. 이 엔지니어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나중에 레드불에 의해 고용되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규정이 변경될 때 포뮬러 1의 파워 유닛, 공기역학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 메르세데스가 최고의 솔루션을 찾았고 이 엔지니어들이 고용된 새로운 팀에 일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규정의 경계에 있는 이 솔루션을 찾은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 경계의 이 솔루션은 메르세데스 엔진의 0.4의 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팀만이 앞에서 싸우고 다른 팀들은 명확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경기가 흥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버티 미디어와 포뮬러 1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며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팀들의 압박으로 인해 연맹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메르세데스, 레드불 파워트레인 그리고 아우디는 연료를 사용하여 MGU-K를 통해 전기를 생성하고 가속을 멈출 때 배터리를 충전하는 2016년 파워 유닛 컨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터보 지연을 줄이고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예측된 355kW의 전기력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주행 중 더 많은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브레이크와 감속이 있는 서킷, 즉 가속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곳, 몬자를 생각해보면 전기를 회수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런 코스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355kW의 전력을 잃지 않으면서 직선 구간에서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팀들을 긴장시키는 요소인데 이게 완전히 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쟁팀보다 더 많은 전기를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엄청난 우위를 얻게 됩니다. 특히 경기에서 전력 사용이 일정 기준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그 이점이 더 큽니다. 경주 중에는 한 바퀴마다 초과 전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메르세데스가 경쟁자보다 더 많은 전력을 회수할 수 있다면 직선 구간이나 가속 시 더 많은 전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메르세데스, 레드불, 아우디는 이러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더 효율적인 압축비로 인한 상대의 이점을 막기 위해 2026년 엔진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이점이 확인된다면 페라리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는 메르세데스에게 이득이 될 압축비를 활용하지 않는 페라리와 다른 엔진 제조사들에게 가장 큰 불이익이 됩니다. 이는 직선 구간과 특히 경주 중 엔진을 사용할 때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에서 메르세데스는 페라리에 비해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페라리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전에 엔진을 재설계해야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소식이 지금 나온 것은 페라리가 활용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사용하는 이 압축비를 페라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페라리는 연맹에 불평하여 이 엔진을 금지시키고 시즌 초반에 메르세데스 엔진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 방향은 2027년에는 아마도 금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는 메르세데스의 압축비가 다른 팀들과 다 똑같이 표준으로 맞춰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2026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세르의 이 발언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면 날개에 대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와 날개를 중심으로 차를 만들었는데 12월에 연맹 사람들이 와서 그것은 금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56위조 사망을 잊었습니다. 차량이 망가집니다.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것이 합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메르세데스 엔진에 대한 암시일 수 있으며 압축비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페라리가 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지만 연맹이 그 엔진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6년 자동차에 대해 그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거나 작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2019에서 2020년에 있었던 일을 겪은 뒤로 페라리는 그 길을 피하기로 결정했고 반면에 메르세데스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스터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정직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압축 비율로 인해 메르세데스 엔진이 한 바퀴당 0.4초의 실제 이점을 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후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메르세데스 엔진이 규정에 부합한다면 피아어가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2027년에 엔진을 교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르세데스 엔진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면 2027년에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즌에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현재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고객팀에 관해서는 메르세데스를 공급업체로 선택했고 기술적, 규적 미준수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지금 경쟁의 편의를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피어를 등며 없는 조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어가 자신의 의지를 강제할 충분한 권위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다음 시즌을 위해 즉시 행동했지만 그 시즌은 이미 끝나 있었고 그로 인해 페라리에 상당히 극단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 해결을 거의 연기하고 메르세데스를 대하는데 충분한 결단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 1 및 페라리에 관한 모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